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예전에 인벤토리 시스템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럼 인벤토리를 만들었으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네, 바로 상점입니다. 열심히 파밍을 했으면 아이템을 팔아서 골드를 두둑히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점을 한번 간단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면서 같이 상점을 만들고 판매와 구매 기능도 넣어보도록 할 테니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베리베리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만들었던 인벤토리 시스템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카드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블로그에 기본적인 프로젝트 구성을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점의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가 필요하니 요 나무통에게 상점 역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이어라키로 끌어서 놓아주면 자동으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녀석은 상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클릭 효과를 주기 위해서 콜라이더도 추가하고 이지 트리거도 체크해줍니다. 태그도 스토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태그에 스토어가 없다면 애드 태그를 눌러서 생성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상점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인벤토리 패널을 복제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복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인벤토리를 복제한 다음에 UI를 그럴싸하게 바꿔줍니다. 여기서 슬롯은 전부 새로 만들어줄 거니까 삭제해줍니다. 인벤토리 창은 키보드에 I키를 눌러서 닫아줬지만 상점은 버튼을 한 개 생성해서 여기에 기능을 넣어주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하고 위치를 적당히 잡고 이미지도 바꿔줍니다. 이제 나무통이 클릭되면 상점 패널을 열어주는 코드를 작성해주겠습니다. 인벤토리 UI 스크립트를 열어주세요. 게임 오브젝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 아까 전 상점 패널을 연결해줘서 활성, 비활성을 전환시켜줄 겁니다. 메소드를 한 개 생성하고 이곳에서 클릭한 위치에 레이를 쏴 상점 오브젝트를 체크해줄 겁니다. 인풋 마우스 포지션을 이용해서 현재 마우스의 위치를 가져오고 마우스의 포지션은 화면 좌표를 반환하니 스크린 투 월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월드 좌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Z값은 마이너스 15로 맞춰주고 포워드 방향으로 레이를 쏴줍니다. 디버그를 사용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Z축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캐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레이캐스트 히트값을 가져옵니다. 히트값이 비어있지 않고 충돌체에 태그가 스토어라면 아까 전 샵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활성화 코드는 메소드를 따로 생성해주고 호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 샵을 비활성화시켜주는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버튼형 변수를 선언하고 온클릭 애드 리스너에 비활성화시켜주는 메소드를 연결시켜줍니다. 조금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디터에서 설정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샵에는 상점 패널을 연결하고 클로즈 샵에는 닫기 버튼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한 뒤 나무통을 클릭하면 상점 창이 열리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창이 사라집니다. 와우! 이제 상점이 켜지면 I키를 눌러도 인벤토리 창이 사라지지 않고 인벤토리 창이 켜진 상태에서는 상점이 안 켜지게 코드를 적어주겠습니다. 액티브샵 메소드에 인벤토리 패널의 활성 여부를 만들어줄 코드를 적어주고 불린형 변수도 한 개 선언해주겠습니다. 이 변수가 참이면 I키를 눌러도 인벤토리가 비활성화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역시 액티브샵 메소드에서 상황에 따라 이 변수를 초기화시켜주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I키가 눌릴 때의 조건에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액티브 샵에 인벤토리 창이 열려 있으면 적용이 안 되게 조건을 달아줍니다. 이 코드는 레이가 UI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제 판매 기능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5분 동안 상점창 하나 켜고 끄는 것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상점 패널에 버튼을 한 개 추가하고 OK라고 하겠습니다. 상점 패널이 열리고 인벤토리에서 팔아버릴 아이템들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이 판매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또동. 먼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에 정수현 변수를 선언해서 이름은 money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슬롯 스크립트를 살짝 손봐주겠습니다. 불린형 변수를 한 개 선언하고 이름은 이지샵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수가 참이면 판매 모드, 거짓이면 아이템 사용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온포인트한 메소드에 방금 말한 조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불린형 변수와 게임 오브젝트형 변수를 한 개씩 선언해줍니다. 이 불린형 변수는 아이템이 선택되면 참으로 바꾸었다가 OK 버튼이 눌릴 때 참인 녀석들만 팔아버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체크셀은 이지셀이 true면 슬롯 UI에 체크 표시를 만들어줍니다. 셀 아이템이라는 메소드도 생성하고 조건문에 이지셀이 참일 때 데이터베이스의 머니를 아이템의 가격만큼 증가시킵니다. 아이템 클래스에 가격에 대한 항목이 없으니 아이템 클래스로 이동해서 코스트를 추가해주겠습니다.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필드 아이템 스크립트에 문제가 생겨서 살짝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롯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머니를 증가시키고 인벤토리에 현재 소지한 아이템 중 같은 번호의 아이템을 제거하고 이지셀을 거짓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오브젝트가 비활성될 때 호출되는 onDisable 함수에도 이지셀이 거짓이 되게 만들어서 판매를 안하고 상점을 종료하면 선택된 아이템이 해지가 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인벤토리 슬롯에 이미지를 한 개 추가하고 꽉 차게 만들어준 뒤 체크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름도 CHK로 바꿔주고 슬롯 스크립트에 CHK 셀에 CHK를 끌어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우측 위 오버라이드를 클릭하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모든 슬롯에 적용이 됩니다. 인벤토리 UI 스크립트에 액티브샵 메소드에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모든 슬롯의 샵 모드를 매개 변수에 따라 초기화되게 만들어줍니다. 액티브샵에 전달 인자를 참으로 전달하게 되면 모든 슬롯의 샵 모드가 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클로즈 버튼을 누른다면 샵 모드가 전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 리드로 슬롯 UI를 한번 호출해서 모든 슬롯을 초기화시켜줍니다. 셀 bt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반복문을 돌리는데 슬롯의 크기에서 거꾸로 한 개씩 빼면서 진행되게 만들어줍니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빼면서 진행하는 이유는 0번 슬롯부터 시작하게 되면 앞부분의 슬롯이 팔리는 순간 뒷부분의 슬롯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데이터가 꼬여버리기 때문입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셀 btn 메소드를 호출하게 만들어주고 데이터베이스의 아이템의 가격을 입력한 뒤
게임을 시작해서 아이템을 줍고 상점에 팔아보면 정상적으로 아이템이 팔리고 돈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상점에 있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인벤토리로 가져오면 끝입니다. 상점에 쓸 슬롯을 먼저 만들어줘야겠네요. 슬롯 프리팹을 복제하고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상점의 컨텐츠 아래에 추가해줍니다. 상점 슬롯은 클릭이 되면 바로 아이템이 구매되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CHK가 필요 없으니 삭제하고 슬롯 스크립트도 삭제해줍니다. 상점 슬롯이라는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이 상점 슬롯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샵 데이터라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나무통에 추가해줍니다. 샵 데이터에는 리스트가 한 개 있고 게임이 시작되면 리스트에 아이템이 추가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넣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리스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린형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아이템이 팔리면 리스트와 같은 위치를 참으로 만들어서 해당 아이템이 팔렸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배열은 리스트의 크기만큼 초기화하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을 전부 거짓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상점 슬롯에 인벤토리 슬롯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변수를 영상처럼 삭제하고 온포인트 업의 내용도 삭제해줍니다. 상점 슬롯이 눌리면 소지한 돈과 아이템의 가격을 비교해서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소지금을 아이템 가격만큼 차감하고 인벤토리 슬롯에 구매한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팔렸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린형 솔드아웃 변수를 선언합니다. 아이템의 구매 조건에 솔드아웃이 거짓일 때를 추가해줍니다. 나무통을 클릭하면 상점 정보를 넣어놓은 샵 데이터 스크립트를 가져오고 상점의 아이템들을 상점 슬롯에 넣어주고 UI를 그려주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상점 슬롯은 인벤토리 슬롯을 가져온 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에디터로 넘어와서 하이어라키의 캔버스를 누르면 인벤토리 UI가 있습니다. 샵홀더에 상점 패널 아래쪽 컨텐츠를 끌어서 연결시켜줍니다. 상점 슬롯의 아이템 아이콘에는 슬롯의 아래쪽 아이템 이미지를 끌어서 연결시켜줍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나무통을 누르면 상점창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구매까지 되네요. 조금만 다듬어주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인벤토리 UI에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줍니다. 싱글톤 패턴을 사용해서 인벤토리 UI에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슬롯 UI에 솔드아웃이 참이라면 이미지의 컬러를 어둡게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해주고 슬롯이 클릭되면 UI에 바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솔드아웃을 참으로 바꿔줍니다. 바이 메소드를 아직 UI에서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빨간 줄이 생깁니다. UI 스크립트로 바로 넘어가서 바이 메소드를 생성하고 정수형 매개 변수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슬롯에 번호를 넘겨받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점에도 몇 번째 아이템이 팔렸는지를 넘겨줍니다.
상점창이 꺼지면 첫 데이터와 연결을 끊어주고 상점 슬롯을 전부 초기화시켜버립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상점 슬롯 인인 메소드를 호출하고 자신을 전달인자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상점 슬롯에 몇 번째 슬롯인지 지정해주면 됩니다. 상점 슬롯 스크립트에서 구매 처리가 끝났으면 업데이트 슬롯 UI로 슬롯을 다시 그려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무브 슬롯이 호출되면 솔드아웃이 거짓으로 초기화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조건에 인벤토리가 꽉 차지 않았을 때만 아이템이 구매되게 만들어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혼돈의 카오스지만 그래도 어떻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더 분발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